노홍철이 150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자기 돈 얼마인지 아세요? 2억입니다. 등기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뽑아봤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535-27 2026년 4월 17일 하나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180억 원입니다. 180억 채권 최고액이면 실제 대출은 얼마냐? 근저당은 보통 실제 대출 금액의 120%를 설정합니다. 180억 나누기 1.2 하면 150억이 나옵니다. 노홍철은 하나은행에서 150억을 빌린 겁니다. 매입가 152억, 대출 150억, 자기 돈 2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구조를 완전히 뜯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죠. 노홍철이 쓴 방법은 공동담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고수들이 자산을 늘리는 방식인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부동산입니다. 저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중개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사동에 최근에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제가 언론사 기자 출신이라 등기부, 공시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직접 뜯어보는 게 일입니다. 오늘은 노홍철 빌딩 등기부를 직접 분석해서 그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담보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려는 건물을 담보로 접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52억 건물을 살 때 그 건물을 담보로 150억을 빌리면 LTV, 즉 담보대출 비율이 거의 100%입니다. 은행이 이걸 승인해 줄까요? 절대 안 해줍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LTV는 통상 6에서 70%가 한도입니다. 152억짜리 건물이면 최대 90억에서 105억 정도 한도입니다. 그러면 노홍철은 어떻게 해서 150억을 빌렸을까요? 바로 공동담보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공동담보에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건물 시세 100억, B 건물 시세 80억을 같이 담보로 잡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총 담보가 180억입니다. 여기서 LTV 70%면 126억이 나옵니다. A 건물 단독으로는 70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B 건물을 같이 담보로 넣으니까 126억이 된 겁니다. 노홍철이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이 뭐냐? 신사동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압구정 토박이인 노홍철은 신사동 549-7번지 건물을 2018년 122억이라는 금액으로 매입했습니다. AI 추정 시세를 보면 현재 324억 예상됩니다. 매입한 지 8년 만에 200억이라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 신사동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기존 자산의 담보 가치가 152억 건물 대출의 레버리지 역할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집이 오르면 그걸 담보로 두 번째 집을 사고 두 번째가 오르면 그걸로 세 번째를 삽니다. 부동산 고수들이 자산을 불려가는 방식이 이겁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금 2억만 갖고 있는 사람이 2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해볼게요. 5년 뒤 건물이 20% 올라서 2억 4천만 원을 딛습니다. 수익이 4천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20%. 두 번째 예시인데요. 같은 현금 2억인데 공동담보로 150억 대출을 끌어서 152억 건물을 샀습니다. 똑같이 5년 뒤 20% 올랐습니다. 150억 곱하기 20%면 30억 4천만 원이 수익입니다. 자기 돈 2억으로 수익률은 1520%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힘이고 이게 빌딩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2억인데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데요. 건물 가격이 20%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152억 곱하기 20% 30억이 떨어집니다. 자기 돈 2억은 다 날아가고 28억이 마이너스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증폭시키지만 손실도 똑같이 증폭됩니다. 그러면 왜 노홍철은 이 리스크를 감수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저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을 때 레버리지를 최대로 쓰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고점이라 생각하면 레버리지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MC몽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점에서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노홍철 이전에 건물주가 MC몽 소속사였거든요. 건물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자 부담이 커졌고 결국 손절했습니다. 노홍철은 이 저점에서 레버리지를 썼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같은 레버리지라는 도구를 썼는데 타이밍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면 노홍철이 왜 지금 가로수길이 저점이라고 봤을까요? 여기서 상권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가로수길 전성기가 2015년, 2019년 사이입니다. 1층 임대료가 한 평당 월 30만원 넘었습니다. 서울 최상위 상권이었습니다. 나이키, 구찌, 애플, 글로벌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줄줄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임대료가 오르면 또 문제가 하나 생기죠.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2019년부터 브랜드들이 성수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겹쳤고 가로수길 임대료는 전성기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공시도 현재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수동 임대료가 얼마냐면 평당 임대료가 월 40만원 넘는 구간도 있습니다. 지금 뭐 흔하게 100만원 있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로수길 전성기를 추월했고요. 이 임대료를 못 버티는 브랜드들이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상권은 돌고 돕니다. 홍대가 비싸지니까 합정으로 갔고 합정이 비싸지니까 망원으로 갔습니다. 이태원에서 한남,
한남에서 해방촌으로. 지금 성수에서 나오는 브랜드들이 갈 곳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임대료가 조정된 핵심 입지입니다. 가로수길이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사역에서 도보 5분, 강남생활권. 이 입지는 상권 트렌드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노홍철이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간 건 상권이 살아있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상권이 바닥을 다지는 지금 그 입지를 보고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MC복은 166억에 샀습니다. 상권이 꺾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고점 가격으로 들어갔고요. 대출을 끼고 들어갔는데 임대료는 하락하고 이자는 그대로니까 버티기가 힘들어졌죠. 결국 14억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노홍철은 152억에 샀습니다. MC봉이 손절한 가격 이미 14억이 조정된 가격입니다. 자기 돈 2억에 공동담보 150억 대출을 끌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거리인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입 타이밍. 고점이냐 저점이냐. 둘째, 레버리지. 이미 검증된 자산을 담보로 새 자산을 사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 케이스에서 가져가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라는 타이밍과 세트입니다. 저점에서 레버리지를 쓰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고점에서 레버리지를 쓰면 손실이 2배로 커집니다. 지금 내가 사려는 자산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먼저 판단하십시오. 판단이 안 서면 레버리지를 줄이고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기존 자산이 다음 자산의 담보가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잘 고르면 그게 두 번째 매수의 레버리지가 됩니다. 첫 투자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현금이 없어도 자산을 살 수 있지만 현금의 흐름은 반드시 계산해야 됩니다. 자기 돈 2억으로 150억 대출을 끌었을 때 이자가 연 5%면 연 7억 5천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6,250만 원입니다. 이 이자를 임대료로 충당할 수 있냐 없냐가 생존의 갈림길입니다. 레버리지는 임대료가 이자를 커버할 수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노홍철이 단돈 2억으로 152억 건물을 샀습니다. 비결은 공동담보.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해서 최대 대출을 끌어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첫째, 저점의 진입. 둘째, 기존에 검증된 자산이 있었습니다. 셋째, 임대료로 이자를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계산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이 다음 자산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동담보를 안전하게 쓰는 조건과 절대 쓰면 안 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빌딩 투자 바이블 이북 바로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받아가십시오. 빌딩 문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